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각 정당별 후보들의 연대와 연합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공통공약 제시 등 단합된 힘으로 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보성 군수 선거는 여야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직 군수가 재선에 나서고 국민의힘에서는 행정 경험을 무기로 삼은 정치 신인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선거전이 격화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전단지까지 동원한 흑색 선전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정책 대결을 벗어난 돈 없는 선거 전략에 유권자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이제는 보름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네. 후보들의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는데 박빙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후보들은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불법 선거 운동의 좀 유혹과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실제 상대 후보 비방전이 격화된 지역이 있습니다. 어떤 소식인지 김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창군 각 가정에 배포된 전단지입니다. 내용은 평창군이 평창읍 노람뜰 일대에 호텔을 건립하기로 한 사업이 알려진 것과 상당 부분 다르다는 것입니다. 전단지를 작성한 평창읍 발전을 바라는 사람 일동은 이 사업의 실상은 아파트 건설이고 어떤 이유에선지 군이 이 사실을 숨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평창읍 번영회를 비롯한 지역 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해명과 함께 허위사실 유포죄로 작성자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지역의 수원 사업이었던 호텔 유치는 어디 가고 말도 안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팩트는 현재 기업 유치 중이며 그러나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또 특정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 기사를 인쇄한 전단지가 지역에 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 전단지는 지난 4월 7일 새벽에 차량에 의해 평창군 내 시가지에 살포됐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지금 배후 세력을 밝히는 데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 차량 자체를 대포차를 활용해서 번호판을 가리고 이 배포를 했던 점, 이런 부분들이 명백한 법 위반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에 따르면 연설, 방송, 신문, 벽보에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허위사실 공표와 같은 불법 선거운동이 잦아질 수 있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지역 일꾼을 뽑는 6일 동시지방선거가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권자들은 각 후보자들이 어떤 공약을 내놓았을지 궁금하기 마련인데요. 각 정당별 도지사 후보와 기초단체장 후보들이 지역 수건사업 해결을 위해 공통 공약이나 정책 연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는 얼마나 될까요? 이다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도지사 후보가 수도권 1시간 철도 생활권을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육동한 춘천시장 후보와 구자열 원주시장 후보, 허피롱 홍천군수 후보도 나란히 한자리에 섰습니다. 이들은 수도권과 연계한 도내 철도망 구축이 절실하다며 동서 고속화철도 조기 완공을 비롯해 수도권 광역전철 연결, 용문 홍천 철도 조기 착공 등 9대 철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는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를 약속하고 나섰습니다. 원주 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서는 박정아 후보와 원강수 원주시장 후보도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공동협력 체결식을 갖고 원주를 반도체 국가산업 거점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주 불온산업단지를 국가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는 등 반도체 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공통의 공약과 방향성을 중심으로 연합하는 이른바 연대 전략을 펼치면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선 직후 치러지는 이번 선거의 특성상 각 정당별 지지율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정책 방향성의 뜻을 같이 하더라도 후보자별 역할과 능력에 따라 차별화된 세부 공약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공약이 공통역만 제시가 되고 개별 공약이 없다라고 하면 그건 선거 준비를 덜 했다고 하는 그 반증이기도 합니다. 공통 공약을 제시했다고 하더라도 자기 권한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제시를 해야지 신뢰성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정당별 정책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주요 공약의 실행 가능성을 함께 살피는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맞대결이 펼쳐지는 선거구가 바로 고성군수 선거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직 군수가 재선에 도전하고 국민의힘에서는 행정 경험을 무기로 나서는 정치 신인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두 후보는 어떤 공약으로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할까요?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명준 후보가 지난 2년간 군정을 이끌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고성군수 재선에 도전합니다. 한명준 후보는 지난 6대와 7대 고성군의원과 고성군수 등을 역임했습니다. DMZ 평화관광지 조성을 비롯해 해양 심층수를 활용한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 등의 주요 공약을 내놨습니다. 2년이라는 길지 않는 임기 동안 2조 7천억 원의 투자를 고성에 유치했습니다. 이번 투자를 통한 관광 기반 시설 조성과 더불어 현재 추진 중인 동해안 고속도로 고성 연장, 또 동해 북부선이 성공적으로 개통된다면 현재 1,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을 능가하는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를 획기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투자는 우리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생활이 획기적이고 편리하게 예비후보 6명이 맞붙은 국민의힘 경선에서 홍남기 후보가 낙점됐습니다. 홍남기 후보는 고성군청 공무원을 시작으로 강원도청 일자리국장과 강릉시 부시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34년간의 행정 경험을 무기로 권역별 스토리가 있는 문화 콘텐츠 개발을 통한 관광 상품화를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DMZ를 활용한 안보 관광 투어 개발하고 해양 스포츠 관련 기반 시설 확충 등 스포츠와 문화 관광이 어우러진 멋진 고성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현안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민원 원스톱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고 결단력 있게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개 우량 기업을 유치하고 1,000개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인구 유입을 위한 각종 혜택을 마련하고 권역별, 테마별 휴양주거타운을 조성하는 등 고성인구 5만 시대를 재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현직 군수 출신의 한명준 후보와 전직 공무원 출신의 정치신인 홍남기 후보, 군수 자리를 놓고 여야 맞대결이 펼쳐지는 고성 군수 선거의 열기가 점차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의 정책자문위원회가 출범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위원회 위원장은 이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인 성경용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맡았는데요. 출범식에서는 마강래 중앙대 교수가 강원도의 미래 발전과 비전 전략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유만희 상지대 교수, 이혜리 시인 등이 관련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출범식 직후 도내 지식인들의 지지 선언도 이어졌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의결된 안은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과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을 병합심사에 만든 대안입니다. 해당 안에는 강원도에 특별자치도 지위를 부여하고 행정명칭을 강원도에서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규제 완화와 재정 특례 등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는 25일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와 26일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이 최종 확정됩니다.
5월 16일은 성년의 날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어릴 때에는 어른이 되면 하고 싶은 것도 다 할 수 있게 되고 더 많은 걸 알 수 있으니까 또 공부만 하지 않아도 되니까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어른, 성인이 되고 나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해야 하고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자발적인 공부도 더 많이 해야 하는 것 같고요. 그만큼 말과 행동에도 책임이 뒤따르기도 하죠. 하지만 어른이 된다는 걸 두려워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삶의 진정한 주인공이 됐으니 그만큼 나의 열정과 도전으로 꿈을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성년이 된 많은 분들을 응원합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춘천의 한 버섯 재배 농장에서 불이 나 4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춘천소방서는 지난 15일 오후 6시 20분쯤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의 버섯 재배 농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로 비닐하우스 7동과 조립식 건물 4동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억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비닐하우스 내부 절단 작업 중 보온재인 부직포에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홍천에서는 산불이 나면서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홍천소방서는 15일 오후 5시 30분쯤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에서 산불이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소방당국은 헬기 2대와 진화대원 56명을 투입해 오후 6시 30분쯤 진화를 완료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쓰레기 소각 중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확한 원인 조사 후 가해자를 검거할 방침입니다. 양구에서는 차량 석 대가 충돌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양구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6시 30분쯤 양구읍 상용터널 인근에서 60살 A씨가 몰던 1톤 트럭이 마주오던 또 다른 1톤 트럭과 택시와 잇따라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A씨가 운전석에서 튕겨나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또 다른 트럭에 타고 있던 80대 2명과 50대 택시 운전자는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봄철 산악사고에 대비해 전문 구조대원을 전진 배치합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오는 29일까지 전문 구조대원 16명을 3개 팀으로 나누어 외설악과 내설악, 남설악 주변에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등산로 주변 간이 구급함 등 안전시설물을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산악구조 공조체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강원소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악사고는 모두 4,475건이 발생해 61명이 숨지고 2,272명이 다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평창군이 봄철 산란기를 맞아 내수면에서의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합니다. 단속 대상은 폭발물, 유독물이나 보트, 작살률 등을 활용하거나 무허가 상태로 어업 활동을 하는 등의 불법 행위입니다. 군은 심야 시간에 집중 단속하고 이달 23일부터 27일까지는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및 강원도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합니다. 아시아 최초의 인형극 전문학교가 춘천에 문을 엽니다. 춘천시는 춘천국제인형극학교가 다음 달 13일까지 가을학교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인원은 24명으로 만 18세 이상의 예술 분야 관련 학력이나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선발된 신입생들에게는 교육비 전액이 지원되며 춘천 내 숙소가 제공됩니다. 춘천국제인형극학교는 올해 7월 준공 예정이며 8월 개교 일정에 맞춰 교과 편성과 교수진 구성이 완료됐습니다.